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당대표 부인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40만 원짜리 명품백을 선물했다는 기가 막힌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여야 통틀어서 당대표의 부인이 대통령 부인에게 이런 선물을 한 사례가 세상에 있는 것인지, 윤석열 정권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것이 저는 많은 그 역사의 흑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당시 대통령 부인이 그런 것들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것이 하나의 관행이 되어버렸고, 그 이후에 명품백 사건으로 연결이 됐고, 그리고 김건희가 여당의 당대표를 선정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정치에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들어줬고, 그런 것들이 아무런 지혜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됐고, 여당이 대통령에게 완전히 종속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대통령의 전횡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나쁜 후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걸끄럽고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던 이준석이를 여러 가지 압력으로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데 김기현이 당시에 처음에 여론조사 4위였습니다. 1등이 나경원, 2등이 안철수, 3등이 유승민. 당원 30%였던 그 제도를 당원 100% 투표로 바꾸니까 유승민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1위를 달리던 나경원에 대해서는 윤핵관들이 중심이 돼서 불출마 촉구 연판장을 돌려서 나경원도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김기현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 김장연대라는 말도 있었죠. 장제원 윤핵관 대표가 김기현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만은 김건희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의 지원을 받아서 통일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김기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례, 감사의 선물 차원으로 140만 원짜리 명품백을, 프랑스의 명품백이죠, 이거를 선물로 줬습니다. 김기현의 설명이 참 가관입니다.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었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희 아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 제 아내가 김 여사에게 했던 선물은 배우자끼리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당대표 부인이 대통령 부인에게 이런 선물을 한 사회적 예의 관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단순한 감사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청탁의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과 그의 부인이 길게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는 이미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김기현이 노릴 수 있는 자리는 국무총리입니다. 당대표 임기를 한 1년 정도 하게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니까
후임 총리로 자신이 발탁될 거를 마음속에 희망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김건희와 좋은 관계를 더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뇌물성 선물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망쳐놨습니다.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그 체제가 최초의 참혹한 실패작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4개월 후에 있었던 2023년 7월 달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입니다. 김태우가 그 전에 강서구청장을 해서 그때도 윤석열이 공천을 고집을 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태우를 공천을 했고 그때는 이준석 당대표였죠. 그리고 결국은 대법원 유죄 판결돼서 구청장직을 뺏겼는데 3개월 만에 윤석열이 전격적으로 사면을 하고 다시 재공천을 하는 무리수를 감행을 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이것을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대표 부인이 김건희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종속적인 관계였는데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여당이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결국 17% 차이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권 붕괴의 사실상 시발점이었습니다. 김건희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명품에 취해서 명품 세백 사건이 그해 11월에 터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명품백을 그 전에 받았죠. 그렇다가 이제 그 연말에 명품백 사건이 터지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윤석열이의 전횡적 압박 이런 것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군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대참패를 해서 윤석열 정권 붕괴가 천천히 더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정권이 정신 못 차린 게 강서구청장 선거였습니다. 공천도 유권자를 우롱하는 이런 무리수였지만 아무런 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이래서 총선 참패와 그리고 당정 갈등 그리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미친 계엄질 그리고 탄핵 대선 패배로 연결이 됐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140만 원짜리 명품백 하나가 이렇게 커다란 댐에 작은 균열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140만 원짜리 명품백이 결국은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